이란과 이제 핵협상이 이제 지지부진한 가운데 공격을 시작을 했고, 거의 쐐기를 받는 공격을 한 다음에 휴전 명령을 내린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왜 이 시점이었냐는 거죠. 이란에 대해서 공격하기 직전에는 IAEA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뭘 얘기를 하죠? 핵무기가 언제든 수개월 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 자꾸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든 다음에 이제 공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G7 국가는 그래도 적정한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중국은 반대를 하죠. 왜? 지정학적 위기를 더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특히 네타냐후 원하는 걸 얻었다, 단기적으로는 거의 원하는 걸 다 얻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복수의 칼날을 갈 것이다. 근데 이것이 4년 동안은, 적어도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유신익 박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유신익입니다. 경제 금융 분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KB은행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최근에 이슈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휴전 소식이 들려오기도 하는데요. 현재 상황 어떤가요? 일기 때하고 아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 이제 그 대리인이라는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일기 때의 그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 미국이 진짜로 먹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이득권을 갖다가 획득하고 싶은 지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어디냐면 중동입니다. 중동에서는 사실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치러봤고, 여러 가지 이제 중동에서 사실상 개입을 직접적으로 했었지만, 이미 셰일 오일을 충분하게 이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상태에서는 중동에 직접 개입을 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큰 이득이 없다, 손실이 오히려 더 많다라는 판단이었고, 그거는 정무적으로 2000년 초반을 지나서 오바마 정권을 지나서부터는 사실 모든 이제 패턴 패러다임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가 원칙이 되었고, 그것을 일기 때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국가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이제 그 행간의 의미를 보면 다른 국가들이 자신들이 심어놓은 대리인 국가들이 그쪽에서 활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거는 긴 그림에서 중국하고 연결이 되는데, 고립주의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중국하고 연대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들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국가, 그게 일기 때는 어디였냐면 시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가 사실은 중국하고 외교 관계도 많고, 사실은 비공식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이제 군사적 지원까지 받아오면서 그 세력을 확장을 했었고, 시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친미 정권이 들어섰지만 과거 같은 경우는 사우디한테도 국지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위협을 하는 요소도 이제 발생을 시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만 해도 종파 간의 이제 싸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아하고 순위파 국가들 간의 이제 대립 관계에서도 시리아가 좀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다, 좀 분쟁을 일으키는 이제 국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비개입주의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트럼프는 작업을, 명분을 충분히 만들고, 명분을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이번에만 공격을 한다라고 해서 시리아의 폭격, 이제 스텔스를 이용한 폭격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게 그러면 또 아랍과 미국의 참전으로 해서 아랍의 전쟁이 더 확전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그 직후 미국은 종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대신에 중국에 대한 압박, 외교적인 압박으로 이어지죠. 지금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이란 국가가 시리아에 비해서는 원유 생산량도 많고 사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컨트롤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 격이 다르다. 시리아와 이란의 국격은 확실히 다릅니다. 하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란이, 이번에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란 역시도 중국하고 그 전에 23년도, 22년도만 하더라도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동 군사작전을 시행한 적도 있고, 이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중국에게 원유를 갖다가 바이든 정권 때 암묵적으로 어느 정도 허용을 해주는, 원유 공급을 허용해주는 그런 이제 정책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핵 협상에서 자꾸 자신들 유리한 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회해서 말레이시아를 통해 가지고 말레이시아 원유로 이렇게 바꿔서 상표를 바뀌어 가지고 중국에게 싼 가격으로, 과거에는 한 10불 정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다가 지금 한 5불 정도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공급을 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중국하고 연대를 이어왔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러시아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리 이제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기억하시죠? 러우 전쟁이 일어났을 때 G7이 모두 다 규탄하고 전쟁 범죄 국가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란만 이제 지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란이 파트너십을 맺고 이란하고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상당히 좋게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번에 그러면은 대리인으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 국가는 어디냐? 사실은 이게 먼저 청했던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던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과거에는 이제 UAE, 사우디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세 국가가 합쳐서 대리인 국가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대리인 국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이란을 갖다가 이란과 이제 핵 협상이 이제 지지부진한 가운데 거기에 이제 공격을 시작을 했고 거의 쐐기를 받는 공격을 한 다음에 휴전 명령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화해라기보다는 명령을 내린 거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중동에서의 어떤 지정학적 질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연대 속에서 자신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모든 이제 핵시설에 대해서 파괴 물론 이제 본인들은 아직도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이 이제 그 역량 자체가 떨어진 상태고 파괴가 된 거죠. 포로도 같은 경우도 이제 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파괴가 된 거죠. 근데 자신들은 또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이건 아마 이제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의 연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게 펼쳐질지는 앞으로 추이는 봐야 됩니다. 즉 이란이 말은 계속 항거하거나 더 싸울 의지가 있다는 식으로 표출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질서는 일단 중동과 관련된 리스크는 이제 한층 경감이 됐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리아에 대한 이제 폭격 이후에 2기 때는 이란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정책들로 집중을 했고 그럼 중동에서의 개입은 거의 이제 끝 마무리가 됐다.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정책들은 이어질 수 있다. 그게 무기적 지원이 아니라 외교적인 부분에서 항상 이스라엘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에게 편을 들어주는 그런 격으로 미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갈등들은 중동에서의 갈등은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이제 그 지정학적 질서가 끝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게 어디로 가냐면 이번에도 이제 이란에 대한 공격, 미국의 공격을 목도한 다음에 G7 대부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반발적인 멘트보다는 사실 이란이 핵 위협의 요소를 갖고 있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핵 안정화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왜 이 시점이었냐는 거죠. 왜 이 시점에 공격을 했고 IAEA가 그동안에 10년 동안의 어떤 이제 탐색, 정보 탐색을 한 결과 핵 농축 시설은 분명히 있어요. 농축 시설은 포르도가 사실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농축이 되어 있고 그 시설물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장비가 있는데 문제는 그동안에 핵미사일을 가질 수 있고 쓸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에서는 세 가지를 지적해요. 첫 번째는 핵무기를 일단은 발사하기 위해서 미사일 발사의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 테스트 사례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 현 경제 상황에서는 힘들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미사일을 그냥 핵을 농축해서 무기화하고 그거를 바로 그냥 쏘는 게 아니죠. 적정 지역에 발사하는 지점까지도 운반하는 시설이 필요해요. 이 운반 시설에 대해서도 경제적으로 역량이 없다. 인프라적으로 역량이 없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자신들이 설계한 무기로 어디에 발사하고 타격하는 정조준하는 시스템 그거는 이제 과학적 체계적 AI적 시스템이죠. 무기화된 시스템이 아직 완수되지 않았다. 완전히 그 정립되지 않았다라는 게 그동안의 IAEA의 조사 결과였는데 최근에 이란에 대해서 공격하기 직전에는 IAEA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이 뭘 얘기를 하죠? 핵무기가 언제든 수개월 내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자꾸 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물론 위험이 있었지만 그동안에 거의 15년 이상이 지속이 된 이런 이제 핵협상, 지지부진한 핵협상 가운데서도 뚜렷한 어떤 성과물을 못 내고 있었다는 거는 역량이 아직 그 완수되지 않았다, 완립되지 않았다라는 측면이 강하거든요. 미국 국무 대변인도 사실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수개월 내에 가질 수 있고 다음 주에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위기를 무르익게 만든 다음에 이제 공격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G7 국가는 그래도 적정한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중국은 반대를 하죠. 왜? 지정학적 위기를 더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제 관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지정학에 있어서 이제 제가 항상 세 가지 프레임 말씀드렸는데, 트럼프는 안보와 그다음에 지정학, 기승전, 결국엔 내수부양으로 간다. 자기 미국의 나라 잘 살기로 결국엔 집중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지정은 결국 내부에서 내수 활성화를 다른 외생적, 대외적 변수에 방해받지 않고 돈을 잘 풀고 적극적으로 풀기 위한 수단이 되거나 배경이 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지정학이 중동은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중국하고 러시아 속에서 미국이 또 어느 정도의 갈등을 갖다 유발하는지는 앞으로 지켜보셔야 되는 가장 핵심 포인트. 이번에도 이제 중국이 그런 얘기를 했죠. 왜 가만히 있는데 왜 위기를 조장을 하고 여러 가지 지정학적 질서를 어러지럽히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란, 그리고 시리아, 많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까지 자신의 편으로 조금 편입을 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완성이 되지 않은 1대1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더 많은 인프라 시설물과 건물 건설물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싶어하는, 전 세계적으로 대륙을 횡단하는 그런 시설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갖고 싶어하는 욕구를 직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력을 했었죠. 근데 거기서 하나하나 자기 편들이 빠지거나 힘이 약해지거나 무너지는 패턴들, 정권 자체의 힘이 무너지는 패턴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여기에서 현재 경제적으로는 관세 협상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미국한테 굉장히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 방해물이라고 계속 방해물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이제 패턴이기 때문에, 중국은 아마 외교적으로 관세 관련해서는 미국이 협상하자는 대로 어느 정도 할 여지는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내수부양을 하면서 힘써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는 앞으로 계속 컨트롤 범위를 넘어서는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최근에 이제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러시아가 입장이 조금 애매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러우 전쟁을 끝내는 종료의 대가로 우크라이나 남부, 동부에 대한 영토 병합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당근을 주었고, 러시아는 그보다 더 많은 거를 좀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폭적인 경제 제재를 해제를 해주는 걸 빨리 해주기를 원하고, 다시 예전처럼 러시아산 원유를 갖다 유럽에 공급해주기를 원만하게 공급하기를 바라고, 또 경제적으로 그 위상이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G7 다른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해제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를 미국의 어떤 이제 컨트롤 영역으로 자꾸 이제 늘려는 모습들, 그런 가운데 중국은 불편해서 그것에 대한 이제 방해적 요소로 판단을 해서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좀 약간 규탄하는 발언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쟁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게 흘러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얻었다, 영구적인 평화를 얻고 자신들의 오너십, 특히 네타냐후 원하는 걸 얻었다, 단기적으로는 거의 원하는 걸 다 얻었다고 해도 무방하고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얻긴 했지만 이게 항구적이진 않다는 거죠. 항상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트럼프 시기에는 대리인으로 삼은 국가들이 역할의 힘들이 상당히 많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위협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군사적으로는 지원의 약속을 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실 힘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 내에서의 힘이나 역량, 그리고 경제적인 투자의 어떤 그 머니 플로우도 예전에 사우디, UAE가 사실 중동 지역 내에서의 벤처 투자를 이끄는 가장 주요 국가가 되면서 자신들의 오너십, 중동 지역에서 오너십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보적으로는 미국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안보적으로나 굉장히 힘을 크게 얻었거든요. 근데 이 국가들이 과거에 이제 생각하셨던 것처럼 바이든 민주당 정권으로 살짝 바뀌면서 무기 지원에 대해서도 약속을 어기기 시작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투자 관련돼서도 사우디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약속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사실 이제 좀 애매한 상황이 되고, 사우디는 오히려 중립적인 자세로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힘을 얻었고,
이제 항구적이라기보다는 일단은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굉장히 평화로울 수 있고 네타냐후도 어느 정도 위기를 극복한 것 같다. 하지만 제일 핵심은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이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통제가 된 것 같지만 이란의 대리인 군사 세력들이 있잖아요. 후티 반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이란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국가 안보 정보 회의체를 운영하는 군사 주요 인사들이 사실 대부분 전부 다 이란의 대리인 군사 세력들이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 세력들이 아마도 4년 정도 지난 이후부터는 또다시 어느 정도 이제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고 자신들이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기 개발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복수의 칼날을 갈 것이다. 근데 이것이 4년 동안은 적어도 트럼프가 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통제될 수 있다. 그러면 트럼프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다음으로 이제 패러다임은 넘어가겠죠. 이제 내수 부양 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